안녕하십니까. 커피 박사 날령TV에 줄여서 커나티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말더듬의 4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제가 느꼈던 머릿속에 일어나는 두뇌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학술지에 계속 발표되고 있는 그 영역을 놓고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작년에 커피를 접하면서 머릿속에 일어났던, 몸속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기록해놓은 게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요게 보면 제가 그때 너무 커피를 마시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창의력, 상상력, 아이디어 있는 그 분해 같은 부분에 빨간색 표시가 있고,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감정적으로 친화력 있고 통찰력이 좋은 그 부분하고 경계선이 있는 부분도 체크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좌뇌 쪽에서는 이제 조직적, 논리적, 수학적 같은 이 부분에서는 아직 반영은 없었지만은 이 부분 아래쪽에, 바로 아래쪽에 순차적, 기계적, 보수적으로 나오는 이 부분에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허리가 좀 아팠는데 허리가 아팠던 그 부위를 정확히 짚어줬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고, 자,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요 뇌쪽에 있는 부분들을 또 적어놨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베르니케와 브로카가 연결되는 이 부위, 즉 머릿속에서 커피가 흘러가듯이 뭔가 모르는 움직임의 능력,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순화되는 이 부분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. 자, 커피 박사의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의 부분들을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면, 제가 말더듬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탄을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. 자, 지금 구글에 검색해보고 다른 곳에 검색해보면 이 혈류량의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언어에 중추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 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. 즉, 이 부분에 보면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게 말하기 같은 브로카, 요 중간에 있는 이 측두엽 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접혀져 있는 부분, 요 부분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, 즉 혈류량의 문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도 논문으로서 나와 있었고, 자, 그리고 뒤쪽에 보이면 후두엽 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그 뒤쪽 부분에서 앞으로 가는 이 영역, 후두엽에서 측두엽, 전두엽으로 가는 이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면 또한 말더듬을 수 있다는 그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제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제 느낌만으로 올려놓았던 부분들이 점점 나오는 듯해서, 자,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, 자,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말을 더듬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,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자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, 자, 실제로 많다라는 겁니다.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뛰어넘는, 즉 2018년도 보고서를 보면 그때 500명 가량이 받았답니다. 500명 가량. 그 중에서도 남자의 비중이 좀 더 많았다는 것을 13.3%가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한답니다. 즉 50명이라는 거죠. 50명. 총 376명이었네요. 2018년도의 통계였는데,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의료보험에서 심사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청구가 되지 않은 환자분들도 엄청나답니다. 즉 말을 더듬는 환자분들이 많고, 그 중에서도 성인들도 13.3%나 되었다. 그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한데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정도, 즉 3세에서 4세 언어가 발달되어서 말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여자보다는 남자 쪽에서
이상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기에 나오는 거고, 그 이유는 남자는 이 앞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공간 같은 부분이 발달되는 거고, 여자는 이 측두엽, 귀로 듣는 옆에 있는 이 측두엽의 같은 부분이 발달되는 겁니다. 즉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은 혈류량이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 같은 혈류량이냐? 아닙니다. 왼쪽에 있는 혈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브로카 영역이 위치하고 있는 왼쪽입니다. 왼쪽. 자, 그러면 오른손을 사용하면 왼쪽 뇌가 발달되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고, 아니 반대로 왼쪽을 손을 사용하면 또 오른쪽 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냐 하고 지금 여러 치료들도 일어나고 있는데, 그 부분도 최근에 나오는 논문으로서는 그 부분이 또 한쪽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즉, 잘 안 쓰는 오른손 자리가 많죠. 그래서 왼손을 사용을 하면 혈류량에도 변화가 있었다. 왼쪽을 했을 때 잘 안 쓰는 왼쪽으로 이렇게 젓가락질을 해서 콩을 집는 작업을 했던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나는 혈류량의 변화는 차이가 있었다. 근데 반대로 오른쪽만 사용했을 때는 조금 특이하게 달랐다. 즉, 안 쓰는 왼손, 이 왼손. 저는 지금은 젓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젓가락질. 그때 그래가지고, 여기 젓가락이 있으면, 그때 한 달 전인가요? 제가 너무 신기해서,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젓가락질을 원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가족, 지인분들, 알고 있는 분들에게 거의 했는데, 자, 젓가락질도 원래 잘 못했어요. 근데 이렇게, 이런 형식으로 이제는 짚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잘 안 쓰는 이 왼손내, 즉 양손내, 어렸었을 때 왼손을 사용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너는 왼손을 사용하지 말고 오른손 쓰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부분이 언어적으로 좀 다르게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. 즉,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를 같이 발달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게 좀 특이했습니다. 같이 발달됩니다. 한쪽만 발달되는 게 아니고, 그 오른손만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조금 작았다라는 거. 자,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실 수 있고, 자,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하기 사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, 하나의 질환이다. 말더듬은 귀신이 씌었거나 뭐 빙의가 됐거나 뭐 유전적으로 가족적으로 이렇게 되는 뭐 전응아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. 그리고 노력하면 된다. 그거는 또 아닙니다. 즉, 질환인 겁니다. 질환. 이런 부분에서 해소를 시키려면, 제가 커피 박사지만은 커피의 좋은 성분을 가지고 뭔가 몸속이 정화가 돼야 된다. 그 좋은 커피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. 하지만 그 커피를 찾는 연습은 해야 된다. 커피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또 먹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가야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. 안 좋은 것들이 제가 지난 영상에 BBB라고 하는 Brain Blood Barrier라고 하는 그 뇌 혈액 장벽에 있는 들어가는 구간이 그런 부분들, 환각제라든지 마취제라든지 지용성 물질이라든지 들어갔다 하면 뇌가 놀란다. 그리고 이상한 현상을 할 수 있다.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갔을 때 당하지 말자. 들어갔을 때 그걸 없애주는 무언가를 또 찾자 라고 하는 겁니다. 그게 어떤 분들은 명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, 저는 커피인 겁니다. 커피가 좋은 성분을 제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피를 먹었을 때 호흡도 다른 부분도 괜찮아졌기 때문에, 그리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또 숙면을 취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즉, 다른 언어적으로 교정을 한다든지 천천히 말한다든지, 그리고 다른 뭔가의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일어나는 그런 뭔가 발성 연습이라든지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지 말자. 하지만 그러면 완치는 없느냐고 했을 때 이건 질환이기 때문에 고칠 수는 있다. 근데 다시 또 올 수 있을 때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말더듬의 원인은 언어 중추의 혈류량이 부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동병원에서 실험까지도 했던 부분인데, 그런 부분에서 혈류량이 부족했을 때, 즉 우측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브로카 영역 이 부분에서, 그래서 여성분들이 말을 잘하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남성분들은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이리 말을 못하냐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저는 처음부터 말을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었습니다. 말을 잘하고 싶었지만은 저도 말더듬 환자였습니다. 그리고 다른 각각의 여러 심각할 수 있는 병을 가진 중증 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어떻느냐?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커피 박사가 앞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고
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게 저와 같이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자, 이 커피 회사를 폄하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. 단지 우리가 항상 먹는 이 커피는 처음에 아이스 라떼였습니다. 아이스 라떼, 밀크, 아이스 라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한 이틀 동안 방치해 놓은 겁니다. 자, 위에 보시면은 살짝 뜬 게 보이죠? 그리고 밑에 보면은 침착된 것도 보이죠? 자, 이렇게 밑에 침착이 된 게 가운데 있고 이 안에는 과연 커피 성분이 살아있을까? 그리고 좋은 성분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이 커피가 과연 맞을까 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틀 뒤에 더 찍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버리겠습니다. 자, 아무쪼록 바이바이.